오늘 시장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정리해보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절대전략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답답한 시장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좀 잡으셨나요? 네, 시장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때 국내 시장 좀 더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점은 좋은 점이지만 이 시장이 또 사실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소폭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뭐 3시 반까지는 마이너스 179억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종가에 231억 원, 232억 원 순매수로 바뀌었는데요. 소폭 순매수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순매도에 좀 더 가까운 모습.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마이너스 1000억 이상까지 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뭐 3월 24일 날도 이 블락딜, 삼성그룹 블락딜을 제외한다라면은 지금 오늘을 제외하면 7거래일 연속 순매도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역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비중이 뭐 거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이 수급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시장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치고 올라갔으면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해서 지수적으로는 상당히 좀 답답하게 갇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계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10조 원이 조금 넘거나 오늘 같은 경우 10조 원이 좀 안 되죠. 9조 5천억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얘기는 외국인의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시장에도 사실 적극적인 매매가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순매수, 순매도 이 부분을 본다라면 개인은 마이너스 14억 순매도고요. 오늘 외국인은 플러스 232억, 기관 플러스 130억입니다. 굉장히 좀 순매수 매도의 금액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기관이 대체적으로 순매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점, 매수 금액이 좀 작은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순매수가 나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런 모습들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항공과 호텔과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섹터별 순환매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 주가 막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증시 일정 어떤 거 보세요? 네, 내일은 한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물가가 많이 화두였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면서 국내도 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6일은 미국의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 FOMC 이제 또 5월이 다가오죠. 5월 얘기가 이제는 더 많이 나올 텐데요. 5월 50bp, 5월에 대해서 50bp만 얘기한다 그러면 시장은 충격이 없을 텐데 여기서 추가적인 다른 코멘트들 6월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조금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4월 7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삼성전자 이 매출의 컨센서스는 75조 원이 조금 넘고요.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3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약 한 40% 가까이 성장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린다라면은 4월 8일은 LG전자 잠정 실적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7일과 8일, 특히 7일 날 이 IT의 대장주 삼성전자 시작으로 해서 국내 증시에 어떤 변화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요즘에 조금 답답하실 텐데 이 이벤트가 뭔가 좀 변곡점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크겠죠. 주 후반에 실적 발표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가격 어떻게 움직이나 FOMC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 부분에 주목을 했었는데요. 한 주 동안의 체크포인트 어떤 점이 시장에서 좀 중요할지 어떤 점이 바로미터가 될 것인지 부장님 시각에서 좀 짚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뭐 유가 관련한 이슈, 금리 인상 이슈, 국내 시장을 짓눌렀던 이 세 가지 이슈가 최근 들어서는 강하게 좀 내성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 악재도 좀 희석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국내 시장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단도 또 잘 지지하고 있는 게 또 국내 시장이거든요. 지수의 변동성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향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닥입니다. 오늘 이제 7만 원 아래에서 지금 사거래일째 움직이고 있는데 요 정도 가격이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횡보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느냐, 삼성전자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를 같이 보시면서 지수는 답답한데요. 삼성전자는 더 답답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야말로 속이 터지실 텐데 이 모습들이 향후에 대한 모습들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목요일날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목별 장세에서는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확실히 좋아지는 섹터, 종목 나눌 때 리오프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은 확실히 좋아지죠. 대표적으로 뭐 은행과 호텔 그리고 엔터 같은 종목들 볼 수 있겠는데 엔터주는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차익 실현 나왔다가 다시 갈 수 있고요. 호텔과 항공,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은행과 호텔이 아니라 호텔과 항공입니다. 호텔과 항공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동남아라든지 이런 부분들 표는 지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향후에 대한 확실히 좋아지는 실적 기대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증시에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 투심이 악화되기도 했었는데 이 이슈는 안 봐도 될까요? 보통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된다 그러죠. 보통 장기 금리가 좀 더 높고 단기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최근에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같이 올라갔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는데 2년물 국채 금리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좀 더 빨리 올라갔죠.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 효과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거다. 이렇게 안 좋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 금리가 올라간 부분들은 지금은 50bp 인상을 좀 더 빨리 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장기 금리도 같이 올라갔다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단기 금리든 단기 금리든 이 금리는 경기가 얼만큼 좋아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다 같이 올라갔죠. 같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2년물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역전이 된 건데 2년물이 역전했다를 포인트로 보지 마시고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모두 빠르게 올라갔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역전했다, 경기가 침체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보다는 최근에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지표도 다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다.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하나 좀 질문 드릴게요.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미국에 암호화폐 진행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 초록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업체가 참여하는지 일주일 전이면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너무 잠잠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요즘 투심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암호화폐 모멘텀 기대는 금물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한 4, 5년 전 생각해보면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좋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봤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투심이 워낙 좋지 않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체의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체가 좋았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있었을 때 단기간에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모멘텀들보다는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이런 이벤트성 모멘텀은 예전보다는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약바이오가 아쉬운 부분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사실은 시장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시장에 자금이 많았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의 자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 때는 숫자가 확실히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제약바이오의 이런 모멘텀보다는 도리어 숫자가 찍히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고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 이쪽이 어떻게 보면 도리어 더 반등을 하기가 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숫자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을 선별하실 때도 꼭 흑자가 나는 종목 혹은 흑자가 확실한 종목 위주로만 좀 선별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뭔가 좀 이성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꿈을 먹는 산업 이런 데 프리미엄을 줬다면은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 실적이 나오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절대 전략 세워주세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죠. 주식시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만 위주로 선별을 하셔서요. 그 안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에서 다시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절대전략은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5월에 FOMC 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좀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좀 시장 분위기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4월은 실적 시즌입니다. 이 부분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앞으로의 어닝 시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투자의 향방을 좌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종목별 장세여서 여러분들 표정이 많이 엇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 진단은 진짜 쉬운 진단 이어지는 시간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20분 동안 좀 채워봤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좀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